할망구 그 돈 많아서 뭐하게? 저승길 갈 때 싸지 써지고 갈 것도 아니고. 흥, 저 할망구는 또 무슨 일로 왔대? 하는 눈빛이었지. 할미는 워낙 그런 시선에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드디어 할미 차례가 되고 창구에 앉았는데 웬걸? 그 젊은 은행원 아가씨가 할미 담당인 거야. 아까 그 콧방귀 낀 아가씨 말이야. 할미가 3억 인출해주세요. 하니까 그 아가씨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아니, 할망구가 3억? 하는 표정으로 말이지.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객님, 이렇게 큰 돈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얘들아, 오늘은 할미가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때는 바야흐로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할미가 평생 꼽을 쳐둔 돈 3억을 드디어 찾을 때가 온 거야. 그 돈으로 뭘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은행 문을 들어섰지. 그런데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젊은 은행원 아가씨가 할미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는 거야. 흥, 저 할망구는 또 무슨 일로 왔대? 하는 눈빛이었지. 할미는 워낙 그런 시선에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드디어 할미 차례가 되고 창구에 앉았는데 웬걸? 그 젊은 은행원 아가씨가 할미 담당인 거야. 아까 그 콧방귀 낀 아가씨 말이야. 할미가 3억 인출해주세요. 하니까 그 아가씨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아니, 할망구가 3억? 하는 표정으로 말이지.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객님, 이렇게 큰 돈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할미는 그냥 씩 웃었지. 그러더니 그 아가씨가 슬그머니 주소를 묻는 거야. 고객님, 혹시 자택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할미는 아무 생각 없이 포천시 어쩌고저쩌고 하고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지. 그런데 그 옆 창구에 앉아있던 남직원이 뭔가 메모를 하는 걸 봤어. 뭐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 할미가 돈을 찾아서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그 남직원이 할미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섬뜩했지만 설마 은행 직원이 뭘 하겠어 하는 생각에 그냥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그날 밤 할미는 왠지 잠이 오질 않았어. 낮에 은행에서 느꼈던 쎄한 기분 때문이었나 봐. 늦은 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끼익 소리가 나는 거야. 할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어. 우리 집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거든. 할미가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가는데 그림자 하나가 번쩍 나타나는 거야. 손에는 흉기까지 들고 할미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꾹 참았어. 정신을 차려보니 그 그림자는 바로 낮에 은행에서 할미를 빤히 쳐다봤던 그 남직원인 거야. 할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지. 그는 할미를 위협하며 돈과 귀금속을 내놓으라고 했어. 할미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 그는 할미를 묶고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다행히 할미는 그 3억을 은행에서 찾아오자마자 다른 곳에 숨겨뒀거든. 그는 할미 집에서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 등 총 6,5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어. 범인이 떠나고 나서 할미는 묶인 몸을 간신히 풀고 경찰에 신고했지.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묻는데 할미는 낮에 있었던 일과 그 남직원에 대해 말했어.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그 사건 이후로 할미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
범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불안해서 말이야. 게다가 이웃들은 할미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할머니, 은행에서 큰돈 찾아서 도둑 맞았다면서요? 쯧쯧. 그렇게 돈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나이 들어서 돈 욕심만 많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당하네. 동네 사랑방에 가면 할미 흉을 보는 소리가 들려왔어. 할미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 할미가 무슨 돈 자랑을 했다고? 그저 은행에서 내 돈을 찾았을 뿐인데. 은행 직원한테 당한 건데 오히려 할미가 비난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어. 심지어 은행에서도 할미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였어. 고객님께서 너무 많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신 게 문제였습니다. 주소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위험한 행동이셨죠. 마치 할미가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야. 할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홀로 상처를 삭일 뿐이었지. 어느 날 오후 할미는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 들렀어. 경로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지. 평소 같으면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는 어르신들이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 아이고, 박 영감 어쩌나.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렸다는데. 할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 옆 동네 박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미가 급히 물었어. 경로당 회장님이 한숨을 푹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 박 영감이 말이야. 투자 설명회에 갔다가 사기를 당했어. 젊은 사기꾼들이 호텔 연회장을 빌려 그럴듯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대. 깔끔한 정장 차림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서 말이야.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마구 쏟아내며 어르신들을 현혹했대. 월 20% 수익 보장. 지금 투자하면 1년 후 3배 수익. 그렇게 가머니설로 어르신들을 속인 거지. 할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박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 5억 원. 50년을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어.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으신 거야. 할미는 당장 박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박 할아버지 댁 문을 두드리자 기척이 없었어. 영감님, 접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겨우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지.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 거실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 영감님. 할미가 다가가자 박 할아버지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계셨어. 내가 왜 그런 놈들의 말을 믿었을까?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 이 늙은 것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욕심을 부렸을까? 영감님 잘못이 아니에요. 할미는 박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들였어. 차가웠어. 얼음장처럼. 그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영감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할미는 박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 은행 직원에게 당했던 일, 3억을 도둑 맞았던 그날 밤의 공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까지. 나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돈 자랑하다가 당했다고. 박 할아버지도 할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어.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래. 늙어서 욕심만 많다고.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 나이값도 못한다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울었지. 두 노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어. 영감님,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할미가 박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
우리가 나서야 해요.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박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어. 그날 이후로 할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어.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고 뉴스를 빠짐없이 챙겨봤지. 그러면서 할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난해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 1조 원 돌파. 보이스피싱 피해자 70% 이상이 60대 이상. 뉴스를 보니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더라고. 과거에는 단순했어.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거나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는 식이었지. 하지만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졌어.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화했대.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서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거야.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보안점검차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신분을 위조하고 집 안까지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는 거지. 보이스피싱은 더 악랄했어.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건 기본이고.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됩니다.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미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사례를 찾아봤어. 손자 사칭 수법도 있었어. 할머니, 나 손자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사고 났어. 합의금 내야 해. 빨리 보내줘.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야. 택배 사칭 수법도 있었어. 문자 하나가 오는 거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고 모든 정보가 털리는 거야. 할미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졌어. 왜 죄 없는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왜 사회는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하는 건지. 경찰도 금융당국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었어. 피해를 당하셨으면 신고하세요. 그게 전부였어. 예방은커녕 사후 조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 할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박할아버지와 통화했어. 영감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뭔가 해야 해요. 박할아버지도 동의했어.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할미와 박할아버지는 결심했어. 반드시 이 사기꾼들을 잡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 어느 화창한 오후 할미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평소와 다른 길로 가다가 우연히 은행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지. 그 순간 할미는 눈을 의심했어. 은행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야. 바로 그 남직원이었어. 할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은행 유니폼을 입고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 환하게 웃으며 고객과 악수를 나누고 서류를 건네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다니. 할미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 아직도 저기서 일하고 있다니. 할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멀쩡히 있는 거지? 그때였어. 할미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렸어. 어머, 저기 저 은행원 보이지? 응, 왜? 저 사람 말이야.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됐대나 봐. 정말? 얼마나 당첨됐길래?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돈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
정말? 하긴 요즘 들어 좀 달라 보이긴 했어. 맞아. 명품 시계도 차고 다니고 어제 봤더니 벤츠를 새로 뽑았더구먼. 벤츠를 은행원 월급으로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말이야. 복권 당첨됐다잖아. 할미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 복권 당첨? 할미네 집에서 도둑 맞은 게 한 달 전. 그리고 지금 갑자기 명품을 사고 벤츠를 뽑았다고?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좋잖아. 할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 그 남직원이 훔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6,500만 원. 그 돈으로 저렇게 쓰고 있구나. 할미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어.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지. 할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 숨이 가빠서 뛰어갈 수가 없었지만 최대한 빨리 걸었어. 경찰님, 제가 신고했던 그 은행 직원 말입니다. 할미는 담당 형사를 찾아가 다급하게 말했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 사람이 지금 명품 시계 차고 다니고 벤츠를 새로 샀대요. 할미는 그 남직원의 수상한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지.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난색을 표했어. 할머님,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권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할머님, 저희도 의심은 가지만.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증거가 부족합니다. 심증만으로는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영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할미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 돈 6,5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할머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할미는 경찰서를 나서며 무력감에 휩싸였어. 하지만 할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저녁 할미는 박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 영감님,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할미는 박 할아버지를 만났어. 경로당 한쪽 구석, 조용한 곳에 마주 앉았지. 영감님,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할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박 할아버지는 할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똑같아. 내 사기꾼들도 여전히 설명회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요. 할미는 박 할아버지와 함께 뜻을 모았지.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두 사람은 결심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막고 사기꾼들을 응징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기로. 일주일 후 경로당 회의실. 할미와 박 할아버지는 사기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모았어. 총 12명이 모였지. 우리 모임의 이름은 실버 히어로즈입니다. 할미가 큰 소리로 선언했어.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어. 할망구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어. 경찰도 못 잡는 걸 우리가. 하지만 할미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식들, 손주들도 언젠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할미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매일 오후 2시에 경로당에 모여서 사기 수법에 대해 연구했어.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뉴스를 녹화해서 분석했지. 이건 손자 사칭 수법이야. 이건 택배 사칭이고. 우리는 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대응 방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도 해주었지. 전화로 경찰이라고 하면 일단 끊으세요. 절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어. 저 할망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웬 오지랖이야. 심지어 자식들도 말렸어.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어. 2주 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 은행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로 한 거야. 은행은 고객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노인 대상 사기 범죄를 뿌리 뽑아라.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은행 앞에 섰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지. 우리의 시위는 처음에는 외면받았어.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 화이팅!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물을 사다 주었어. 저희 할머니도 사기 당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 SNS에도 우리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어. 해시태그 실버 히어로즈 해시태그 할머니 파이팅.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 실버 히어로즈의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 할미는 경로당에서 오늘의 시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때 할미의 핸드폰이 울렸어. 여보세요? 할미가 전화를 받았어. 발신자는 익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지. 할머님, 저기,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어. 그런데 뭔가 떨리고 있었어. 네, 누구세요? 저는,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성이 주변을 살피는 듯한 기척이 들렸어. 제가 할머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미는 심장이 쿵쾅거렸어.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지.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건가? 정말요? 무슨 정보요? 할미의 목소리도 떨렸어. 주변에 있던 박 할아버지와 다른 어르신들도 할미에게 시선을 집중했어. 저는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 김태수? 할머님을 해친 그 사람과 같은 지점에서 근무해요. 할미는 숨을 멈췄어. 그 사람이 할머님 돈으로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산 걸 제가 직접 봤어요. 복권 당첨됐다고 자랑하던데 복권 영수증도 없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성이 잠시 망설였어. 제가 그 사람이 할머님 정보를 엿듣는 걸 봤어요. 뭐라고요? 할미가 소리쳤어. 그날 오후 김태수가 창구에서 할머님과 상담하던 은행원 뒤에 서 있었어요. 할머님 주소를 적는 것도 봤고요. 여성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어. 그리고 범행 당일 그 사람이 오후 6시에 조퇴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조퇴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만 갑자기 할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아가씨, 그런데 왜 지금까지? 죄송해요, 할머님. 저도 무서웠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 그 사람이 은행에서 선배거든요. 제가 신입이라.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증거요? 할미의 눈이 커졌어. 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 CCTV 영상과 음성 녹취 파일이요. 할미는 믿을 수가 없었어. 정말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네. 은행 내부 CCTV에 그 사람이 할머님 주소를 메모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에게 할머님 얘기하는 걸 제가 녹음했어요. 오늘 할망구가 3억 찾아갔는데 주소 알아냈어. 오늘 밤 한탕 치면 대박이겠지? 이런 내용이요. 할미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님, 저는 그냥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여성이 말했어. 제 할머니도 작년에 사기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할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제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님, 증거 파일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경찰에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님, 제 신원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도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할미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어.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어. 할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요. 할미는 그 길로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 숨이 차서 헐떡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 형사님, 형사님. 할미는 담당 형사를 찾아 소리쳤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증거요. 증거를 찾았어요. 할미는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 형사는 할미를 진정시키고 찬찬히 이야기를 들었어. 할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모두 전달했어. 그리고 이메일로 받은 CCTV 영상과 음성 녹취 파일을 보여줬지. 형사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경찰은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들은 완벽했어. CCTV 영상에는 그 남직원 김태수가 할미의 주소를 메모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 날짜는 할미가 은행을 방문한 그날.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김태수가 옆 창구를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할미와 상담하는 직원의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는 모습. 그리고 재빨리 수첩에 뭔가를 적는 모습. 모두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또 다른 영상에는 범행 당일 김태수가 오후 6시에 은행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평소에는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날만 조퇴를 한 거야. 그리고 주차장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는 모습까지. 음성 녹취 파일은 더욱 결정적이었어. 야, 너 오늘 대박 소식 들었어? 뭔데? 오늘 할망구 하나가 3억 찾아갔대. 진짜?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옆에서 봤지. 주소도 알아냈고. 너 설마 오늘 밤 한탕 치면 대박이겠지? 할망구라 쉬울 거야. 녹취록을 들은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 이 자식이 정말. 다음날 새벽 경찰은 김태수의 집을 급습했어. 경찰이다. 문 열어.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태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 뭐야? 무슨 일이에요? 김태수 씨,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 무슨 소리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김태수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어. 저는 복권에 당첨돼서 돈이 생긴 거예요. 명품이나 차는 제 돈으로 산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과 녹취 파일을 보여주자 김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어. 그날 할머니가 3억을 인출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노인이라 쉽게 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도 많고. 그는 할미가 3억을 인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라 쉽게 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았어. 그리고는 훔친 돈으로 명품 시계, 벤츠, 명품 옷을 사며 사치를 부렸어. 복권 당첨됐다는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면서
결국 덜미를 잡힌 거야. 할미는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어. 드디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 김태수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할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쳤어. 그 순간 할미는 눈을 의심했어. 일면 톱기사에 할미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던 거야. 은행 직원, 노인 고객 정보 악용하여 강도 행각.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어. 할미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 7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6,500만 원을 강탈한 범인이 은행 직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문뿐만이 아니었어. TV를 켜니 아침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 신뢰의 상징인 은행 직원이 고객 정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어. 화면에는 김태수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지. 고개를 숙이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도 은행원 강도였어. 사람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어. 세상에, 은행 직원이? 노인 대상 범죄는 정말 악질이다. 무기징역 때려야 한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어. 어떻게 은행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어. 그날 오후 할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 할머님, 저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님, KBS 9시 뉴스입니다. 할머님, JTBC 뉴스룸. 모든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 할미는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 내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날 저녁 할미는 M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 생전 처음 TV 방송에 출연하는 거였어. 할머님, 긴장 풀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앵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 네. 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할머님, 그날 밤 어떠셨나요? 앵커가 물었어. 할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할미는 그날의 끔찍했던 경험을 하나하나 떠올렸어. 흉기를 든 남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졌던 순간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긴 절망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72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그 후였어요.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돈 자랑했다가 당했다고. 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은행에서도 제 탓을 했어요. 왜 현금으로 찾았냐고, 왜 주소를 말했냐고.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경찰마저도 증거 없다며. 할미의 증언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어.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폭주했어. 할머니 너무 마음 아프다유. 2차 가해가 더 끔찍하네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할머니 힘내세요. 할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 그리고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 다음 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어.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할미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거지. 일주일 후 할미는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 할머님,
은행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할미는 실버 히어로즈 회원들과 함께 은행 본점을 찾아갔어.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은행장과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장의 목소리가 떨렸어. 저희 은행의 직원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은행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 대형 스크린에 사과문이 띄워졌지. 저희는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님께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장이 서류를 내밀었어. 할머님께서 잃으신 6,500만 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5천만 원까지 총 1억 1,500만 원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미는 고개를 저었어. 저는 보상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할미가 은행장을 똑바로 바라봤어. 은행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 정보 보호에 더 신경 써주세요.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 물론입니다, 할머님. 저희는 할머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은행 측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어. 첫째, 고객 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직원의 개인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이 할미를 바라봤어. 노인 고객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전국 모든 지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할미의 눈이 반짝였어. 정말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할머님과 실버 히어로즈 회원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박할아버지를 비롯한 회원들이 환호했어. 우리가 자문위원이라니.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는구나. 할미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 돈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상처. 하지만 은행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 약속이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어. 감사합니다. 약속 꼭 지켜주세요. 할미가 은행장의 손을 잡았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할미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어.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기도 했어. 할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어. 잘했어, 할미. 3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 할미는 실버 히어로즈 회원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 방청석은 할미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 피고인 김태수를 입정시켜라.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 수갑을 찬 김태수가 들어왔어. 초췌한 모습이었지. 증인 김정순,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할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대에 올랐어. 증인, 그날 밤 상황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어. 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현관문이 열리고 흉기를 든 남자가 들어왔어요. 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 72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할미는 그날의 공포와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할미가 김태수를 바라봤어. 사람들이 제 탓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도, 이웃도, 은행도.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할미는 김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 당신은 노인을 만만하게 봤죠. 쉽게 털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노인들도 존엄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CCTV 영상과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어. 명백한 증거였어. 김태수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할 게 없었지.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 피고인 김태수,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쾅!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 할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지. 법정 밖으로 나온 할미를 실버 히어로즈 회원들이 둘러쌌어. 할머니, 이겼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박할아버지가 할미의 손을 꼭 잡았어.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은 할미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했지. 우리는 경로당에 모여 승리의 기쁨을 나눴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할미가 선언했어. 더 이상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약자가 아니었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존재들이었지. 실버 히어로즈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 우리는 3개월에 걸쳐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가이드북을 만들었어.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택배 사칭까지 모든 수법을 정리했지. 이걸 전국 경로당에 배포합시다. 우리는 직접 인쇄소에서 1만 부를 찍었어. 그리고 전국 경로당에 무료로 나눠줬지. 또한 매주 토요일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했어.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주었어. 할머니, 이런 문자 받으셨어요? 사기예요. 할아버지, 이 계약서는 불공정해요. 다시 협상하세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 뉴스에도 나왔어. 실버 히어로즈, 노인 범죄 예방에 앞장서. 할미는 뿌듯했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김태수 징역 10년 판결 소식이 전국에 퍼졌어.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지.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범죄자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야. 야,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버 히어로즈? 그 할망구들이 뭘 안다고. 10년 선고받았잖아. 장난 아니더라. 실버 히어로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 할미는 회원들을 경로당에 모았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 우리가 그동안 모아온 정보들, 이제 써먹을 때입니다. 박할아버지가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 지난 6개월간 수집한 사기 사례들이었지.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건강식품 사기. 총 47건의 사기 범죄 기록이었어. 우리 하나씩 잡읍시다. 우리는 그들의 사기 수법을 철저히 분석했어.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지.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놈들 때문에 제 할아버지가. 피해자 가족들도 우리를 도왔어. 우리는 범죄 행각을 상세히 정리해서 언론에 제보했어. 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지. 이 증거들을 보세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범죄자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어. 저 할망구들 진짜 무섭네. 더 이상 노인들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된 거지. 2주 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실버 히어로즈가 제보한 사건들 전부 수사 착수합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어. 투자 사기범 박모 씨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 5명 일망타진. 건강식품 사기범 김모 씨 구속.
우리의 제보와 고발 덕분에 한 달 만에 17명의 사기범이 체포되었어. 그들은 법정에 섰고 하나같이 중형을 선고받았지. 할미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 박할아버지를 속였던 투자 사기범이 판사 앞에 서 있었어. 피고인 박재현 사기죄로 징역 8년. 쾅! 할미는 통쾌함을 느꼈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들. 할망구들이 뭘 안다고. 늙은이들은 호구지 뭐. 그런 말을 하던 자들이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 할미는 그저 씩 웃기만 했어. 법정 밖에서 박할아버지가 할미를 안았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원수를 갚았어요.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 우리 함께 한 거예요, 영감님. 사기범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어. 할미는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 앞으로는 절대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우리의 복수는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 시작일 뿐이었지. 사기범들을 잡은 후 할미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 과거에 할미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동네 이웃들. 이제 그들에게도 말해야겠어. 토요일 오후 할미는 동네 사랑방으로 향했어. 평소처럼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지. 할미가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시작됐어. 김할머니 왔네. 할미는 마이크 앞에 섰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할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쏠렸어. 화투 치던 손들도 멈췄지. 몇 달 전 제가 은행 직원한테 강도를 당했을 때 할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하셨죠? 사랑방이 조용해졌어. 돈 자랑했다가 당했다고, 늙어서 욕심만 많다고. 할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 저는 그저 평생 모은 제 돈을 찾았을 뿐인데 여러분은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이웃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진실은 뭐였나요? 범인은 은행 직원이었어요. 징역 10년 받았어요. 할미는 이웃들을 둘러봤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비웃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미의 말에 몇몇 이웃들이 눈물을 흘렸어. 옆집 아줌마가 먼저 일어섰어.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할미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일어나 할미에게 사과했어. 할미는 그들을 용서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 앞으로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웃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할미의 연설은 동네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 다음 날부터 이웃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 할머니, 장 보러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이거 우리 집에서 만든 반찬인데 드세요. 할미를 비난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미를 바라봤어. 할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우리 동네를 바꿔봅시다. 할미는 이웃들과 함께 어르신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어.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을 했지. 어르신들께 먼저 인사하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세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대학생들이 어르신 IT 교육 봉사를 시작했고 고등학생들이 장보기 도우미로 나섰어. 한 달 후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이들이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면 누군가 달려와 도와줬어.
우리 동네 정말 좋아졌네. 할머니 덕분이야. 할미는 뿌듯함을 느꼈어.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어르신 존중 캠페인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할미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소포를 발견했어. 발신자는 익명이었지. 집에 돌아와 소포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커다란 봉투가 들어있었어. 할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 할머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은행에서 할머님께 제보했던 사람입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어. 할머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편지를 읽던 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리고 할머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미는 봉투를 열었어. 그 순간 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봉투 안에는 현금 3억 원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야. 이게 대체... 할미는 급히 편지를 다시 읽었어. 김태수가 은행 금고에 숨겨뒀던 비자금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님께서 은행에서 인출하셨던 그 3억 원입니다. 그가 훔쳐서 숨겨뒀던 돈이에요. 이제 할머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할미는 실버 히어로즈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여러분, 제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할미는 3억 원을 돌려받은 이야기를 들려줬어. 회원들은 환호했어.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편하게 쓰세요. 하지만 할미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할미는 그 돈으로 실버 히어로즈 활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어. 우선 전국 100개 경로당에 사기 예방 교육 강사를 파견했어.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투자 권유받으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도 열었어. 변호사 5명이 무료로 상담해 주었지. 할머니, 이 계약서는 사기예요. 제가 소송 도와드릴게요. 노인 대상 사기 피해 신고 한라인도 개설했어. 여보세요, 실버 히어로즈입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우리의 노력 덕분에 6개월 만에 523명의 노인이 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어. 할미는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어. 이 돈은 제게 다시 찾아온 행운이지만 저 혼자 쓸 순 없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시도록 쓰겠습니다. 할미의 이야기는 전국에 감동을 주었어. 할미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 더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지. 할미의 통쾌한 복수는 성공적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복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 1년 후, 할미는 실버 히어로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 서울 시내 한복판 3층짜리 건물이 우리의 세보금자리였지. 3억 원으로 마련한 거였어. 할머니, 오늘 상담 신청 30건 들어왔어요. 젊은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어. 할미는 실버 히어로즈의 대표가 되어 전국의 노인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 회원도 5,000명으로 늘었고 전국 17개 지부가 생겼지. 할미는 매일 바빴어. 월요일은 사기 예방 강연, 화요일은 법률 상담, 수요일은 기자 간담회. 하지만 행복했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할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어. 72세 할머니의 반격.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어. 할미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약자가 아니었어.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유엔에서 강연 요청도 왔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당당하고 존경받는 존재가 된 거지. 매일 아침 할미는 거울을 보며 씩 웃었어. 할망구, 너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어. 어느 봄날 오후 할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발신인은 김태수의 아내였어. 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어. 할머님, 저는 김태수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어. 저희 가족도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대가입니다. 할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지만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할미는 고민했어.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생각했지. 만나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일주일 후 할미는 그들을 만나기로 했어. 조용한 카페에서 김태수의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할미를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님, 아내가 무릎을 꿇었어. 아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미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 일어나세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할미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어. 저도 처음엔 증오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증오는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 할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드님, 이리 와봐요. 할미가 아이를 불렀어. 아버지 잘못을 내가 짊어질 필요 없어. 하지만 기억해. 정직하게 살아야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 할미는 그들에게 당부했어. 앞으로는 착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사죄예요. 카페를 나서는 할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 미움을 내려놓으니 정말 자유로워졌어. 2년 후 할미는 74세가 되었어. 실버 히어로즈는 이제 전국적인 단체가 되었지. 하지만 할미는 결심했어.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어느 날 할미는 회원들을 모았어. 여러분, 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회원들이 놀라 소리쳤어. 할머니, 왜요? 저도 이제 쉬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할미는 30대 젊은 변호사에게 대표직을 넘겼어. 할머니들이 시작하신 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할미는 뒤에서 조언만 하기로 했어. 이제 할미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 손주들과 놀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지. 그리고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떠났어. 제주도,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할망구,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구나. 할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았어. 이것이 할미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 진정한 평화 할미는 그 남직원의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 그들은 할미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할미의 건강을 챙겨주었지. 할미는 그들을 보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달았어. 할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어. 할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할미는 이제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했어. 아름다운 마무리 할미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 할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할미는 떠났지만 할미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될 거야. 할미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싸웠던 진정한 영웅이었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